첫 코너는 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예, 아침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이유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하고 또 에너지주들이 주가가 미국에 올랐다면서요. 그러나 또 지정학적 요인은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 중동에서의 유조선 피격 얘기, 시장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뉴스 다 보셨겠지만 지정학적 위협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미국 주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일단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게 오른 건 아니고요. 이틀 동안의 하락에서 좀 진정된 정도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유조선 두 척이 이제 공습을 받았죠. 그래서 폭발하면서 유가는 브렌트유 그리고 텍사스 충질유 모두 2% 이상씩 유가는 급반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일부에서는 유가가 다시 $70, $80 간다는 얘기하지만 너무 성급한 주장들이니까 너무 거기에 개의치할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 보이겠고요. 다만 시장에서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결국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좀 증폭되고 있는 것이 현재 진행이 되겠고요. 그러면서 기준금리에 대한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채금리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럼에 따라서 리세션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움직임이나 상관없이 시장에 대한 평가 자체는 여전히 좀 소극적이다라고 일단은 투자 심리를 제가 설명드릴 수 있어 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10년물과 3개월물 모두 대부분의 오늘 국채금리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우지수는 사실상 보면 아침 시작할 때부터 주가가 크게 반등을 하는데 일단 성공했습니다. 그래봤자 0.4% 정도 남짓이지만요. 이 기업을 모르는 분은 사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 포함해서 한 분도 없죠. 바로 디즈니인데요. 디즈니가 다시 한번 오늘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디즈니가 오늘 하루에 4.44%나 급등했습니다. 이런 주식이 이렇게 큰 주식이 4% 이상 올라가는 것은 미국에서는 급등했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닌데요. 모건 스탠리에서 디즈니의 목표 주가를 기존 $135에서 $160로 올려놨고요. 이미 2달 전에 발표한 디즈니 플러스죠. 올해 말부터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먼저 시작하는 디즈니 관련해서 하는 모든 콘텐츠를 보여주는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모건 스탠리도 확인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여다시피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 장중 기준을 보면 2달 전 대비 한 몇십 센트 모자랐는데요. 어떤 종가 기준은 사상 최고가로 가면서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인 다우지수를 끌어올리는 가장 기폭제가 된 주식이면은 틀림이 없겠습니다. 네. 오늘은 무역 분쟁 얘기보다는 앞서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이제 경기 얘기를 하셨는데요. 수익률 하락 등으로 인해서요. 경기에 대한 최근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네, 별로 썩 좋지 않죠. 요즘은 이제 주시장이 안 좋다 보니 안 좋게 좀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모건 스탠리의 자료가 미국의 모든 증권 언론에서도 인용이 되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스스로 매달 발표하는 비즈니스 컨디션 인덱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로 주로 이제 반영을 하냐면 회사의 어떤 고용 사정이라든가 매출 상황 그리고 고용 계획 그리고 설비 투자 그리고 회사에서 직접 발표 설명하는 향후 기업 경기에 대한 설문조사 이런 등등을 포함해서 만드는 것이 비즈니스 컨디션 인덱스입니다. BCI라고 하는데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건 스탠리에서 직접 조사를 발표하는 건데요. 이 수치 자체가 13포인트로 오늘 발표했습니다. 13포인트 이게 감이 약간 부족한데요. 5월 달에 45포인트였고요. 6월 달에 오늘 발표한 건 13포인트. 한 달 만에 32포인트가 떨어진 거는 역사상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절대치인 13포인트는 2008년 12월 금융위기 직후의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모든 섹터의 비즈니스의 컨디션, 상황 자체가 좋지 않고 하락 추세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시장은 리세션에 대한 흐름 이런 거에 대해서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을 보더라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건 스탠리의 시각으로 제가 설명드렸고요. 이것과 상관없이 자동차 시장을 갖고 리세션의 우려를 얘기하는 사람이 워낙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이제 워낙 대표적인 내구성 소비재이기 때문에 조금만 시장의 소비가 걱정되더라도 자동차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과 중국 시장은 정체 내지는 중국에서의 어떤 판매가 급감하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기존 내연기관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걸 아실 텐데요. 하이브리드부터 시작된 시장이 이제 전기차까지 갑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기차는 현재 미국 시장 기준은 점유율이 2에서 3%지만 몇 년 안에 20%를 커진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전기차는 자율주행 차량과 맞물리면서 기존 내연 자동차 시장에서 상당히 타격이 되는데 이런 것과 어우러지면서 지금 시장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반대는 JP모건은 어저께 얘기했던 것이 오늘도 여러 군데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싫어할 말은 역사적으로 트럼프 리세션이라는 말이 듣는 것 자체를 싫어할 것이다. 그 때문에 JP모건은 다른 곳과 달리 그렇게 멀지 않아서 결국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해결될 것이고 결국 리세션의 가능성은 사라질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누구 말이 만들지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한쪽 손을 들어주기 쉽지 않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예, 뉴욕 증시 특징주 가운데는 앞서 이제 디즈니도 잠깐 얘기하셨는데요. 예, 국내 증시와 연관 지어 볼 만한 기업은 어디가 있습니까? 꼭 연관된다기보다는 우리나라 같이 시장에 상관없이 주가가 별로 안 좋았던 것이 대표적인 것이 미국에서도 항공주가 미국 또한 2년째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동안에 유가가 올라갔던 것도 있겠지만 이건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는 가격 경쟁과 결국은 새로운 경쟁 구도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부담이 됐는데 특히 이제 금년 들어서 한 최근 2달 떨어진 것은 보잉의 737 맥스 기종이 운항이 정지되니까 할 수 없이 결국 운항 편수를 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항공주들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오늘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오늘 주가가 급반등했습니다. 6% 이상 올랐는데요. 결국 고육주 지책으로 지금 항공사들이 미국의 국내선 요금을 좀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이것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피력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인데요. 대한항공 여러 가지 이 기업의 분석과 상관없이 외적인 변수로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것은 시청자분들도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요. 어쨌든 이런 거죠. 저는 그런 변수에 별로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 보고 있고요. 결국은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 경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얼마 전에 한 세 군데인가 결국은 항공사 면허가 세 군데 우리나라 신규 발급된 거 아닙니까? 결국 이러다 보면 장기선에 투입한다는 우리 LCC까지 이번에 허용이 됐기 때문에 전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큰 기대를 자체를 저는 안 갖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네, 항공주까지 좀 점검을 해봤네요. 뉴욕앤 서울 이양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